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어떤 부분이 특징이었는지 한번 체크하고 중요한 일정이나 오늘의 이슈 이런 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바람과 달리 강하게 쇼커버링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지만 오늘도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1.6%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의 경우도 0.9%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수급은 그렇게 막 특징적인 건 없어요. 왜냐면은 코스피도 그냥 소폭 130억 매도니까 코스닥 300억 매수?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 매도는 아닌데 뭔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수급이 살짝 꼬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수 관련해서는 뭔가가 지금은 방향성을 잡기에는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장이 지금 거의 7일 연속 상승이 나와줬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장이 또 우리 9월달, 10월달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본다면은 금방 우리나라 시장도 공매도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막 전저점 부분까지 다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좀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수급이 여전히 특징적인 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관망세 같은, 그래서 개인들끼리 일단 치고박는 모습이 조금 높아 보이니까요. 조금 더 이 방향성을 잡힐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거,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거는 게임주였어요. 와, 게임주가 진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적이었다.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3,700억 이상 터진 주도주라고 봐도 무방한 위메이드가 있었습니다. 위메이드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를 넘어서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 매출액이 3분기 매출이 2,355억, 영업이익이 454억 원 기록을 했고 추가적으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어주면서 재료가 좀 강하게 붙어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게임주도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섹터였어요. 그러면은 그 기존의 공매도가 또 실적이 잘 나오니까 또 청산하는 과정에서 또 주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더 많은 상승이 나와줬다.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서 게임 섹터의 투자 심리를 오랜만에 좀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메드뿐만이 아니고 크래프톤도 양호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1년 내내 하락하다가 한방에 지금 대부분 이 하락폭을 절반 이상 되돌리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예요. 3분기 영업이익 31%가 증가를 했다. 배틀그라운드 인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작 부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4분기나 내년이 조금 기대된다. 이런 식의 또 분석이 나왔던 것 같아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1,700억 정도 좀 의미있게 터져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테마가 반도체 말고는 뭔가 보이지 않고 있었죠. 최근에 공매도 제한 때문에 2차전지가 반짝했지만 긍정적인 이런 실적이나 긍정적인 재료를 붙을 만한 섹터가 굉장히 좀 부재했는데 오랜만에 게임주 쪽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수급이 몰렸다. 얘네들만 오른 게 아니라 다양했어요. 컴투스 홀딩스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근데 거래대금은 조금 약하죠. 자, 이렇게 게임주가 오르니까 또 슬금슬금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섹터가 있거든요. 메타버스나 XR 쪽. 왜냐면은 이제 신규주에서는 이노 시뮬레이션이 조금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MP라는 종목이 마지막에는 많이 뱉어내긴 했지만 장중에 20% 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추세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많이 안 좋아요. 우하향 추세이고 이제 한번 수급이 반짝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때 들어오고 또 하락할 수도 있고 들어오고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또 들어왔는데 종목들을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돼요. 위지익 스튜디오도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자이언트 스텝도 지겹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상승. 넥스트, 선익 시스템 이 종목도 최근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점 대비 2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게임주가 올라와서 관심을 오늘 조금 받은 것도 있지만 약간의 뉴스도 있습니다. 애플을 잡아라, 삼성, 구글, 퀄컴, XR 동맹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내년 초에 2024년 1월 9일부터 12일에 CES가 있어요. 매년 열리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고 공개하는 자리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주제가 비슷할 거예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자율주행이나 UAM 등등 이런 기술들을 보여줄 텐데 그럼 여기에서도 한 번 더 VR이나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신기술이나 이렇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과 함께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내년 1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분기가 아니고 상반기, 상반기 내로 예상이 돼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선익 시스템 보시면은 올해 여기 중반에 한 4월, 5월 달에 이게 주가가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뭐였냐면은 6월 달에 애플의 비전 프로를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같이 올랐던 게 뭐 선익도 있었고 뭐 뉴프레스도 있었고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OLED 증착 관련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왜? 공개를 했어.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 출시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져서 뭐 이어지기까지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해갖고 관심이 확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실제로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내년으로 가면은 갈수록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비전 프로가 나오면은 비전 프로 관련주나 아니면 XR이나 VR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덱스터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예전에 올랐던 종목들 그 중에서 어디에서 좀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 지금 당장은 차트 추세가 여전히 많이 안 좋으니까 막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는 뭐 무조건 매수할래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내년에 비전 프로 관련주들이 꽤 있어요. 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조금 시총이 있는 종목들도 등등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덕산 쪽이나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등등등 여러 가지 연관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테마성으로는 이런 메타버스 쪽, VR 쪽 이쪽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쪽을 슬슬 이제 차트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정도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켜보고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오늘 게임주가 오르면서 이쪽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길래 남은 일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굉장한 급락이 나온 거는 역시 에코프로였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제만 해도 에코프로 형제가 제일 강했는데 비교적 덜 빠지고 오히려 뭐 LG 엔솔이나 포스코 그룹이 더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오히려 반대네요. 왜 그런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어제 덜 빠져서 뭐 미리 더 많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나온 요거 고평가 논란 에코 머티리얼즈 상장 예정이 돼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이 됐냐? 공모가 최하단으로 결정이 됐어요. 공모가 밴드가 있어요. 수요가 좋을수록 최상단에서 높은 가격에 이제 책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최하단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는 논란 때문에 기관 측에서는 일단 수요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았다. 그 악재가 좀 강하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14%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이 10% 하락을 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 최하단이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좀 더 가파른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이에요. 8일, 내일 9일까지 이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이 있는데 여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쪽 투자 심리를 꺾이게 만드는 뉴스는 이 정도가 있었다. 그럼 앞으로는 조금 본다면은 글쎄요. 앞으로도 공매도는 금지가 됐으나 문제는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 말고는 지금 여기에서 막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주체가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급해서 만약에 쇼커버를 하면은 주가가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쇼커버 물량 말고 누가 들어올래? 라고 한다면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산 것 같고 지금 뭐 그나마 물타기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증권사 보고서들은 다 지금 매도 리포트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거래대금이 조금 터졌던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어제 뭐 정근당 같은 종목도 시장이 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도지 부합 정도에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 줄어들면서 펩트론 같은 종목이 어제 뭔데 어제 1,800억이 터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거래량을 보면은 어제 좀 많이 터졌죠?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터졌어요. 요때 한번 터져주고, 그죠? 그래서 주가는 많이 못 오른 것 같은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거래대금이 왜 1,800억이 터졌지? 라고 해서 본다면은 요게 나왔어요. 펩트론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 글로벌 기업 참전에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사형 이제 한 달마다 한 번씩 맞아도 되는 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일라일리나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요 기술이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된대. 그러면은 매출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서로 이 비만 치료제 만드는 이 두 회사가 가져가지 않으면은 어느 특정 회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 기술을 내놓는다면은 고객들이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술을 가져가야 되나 이제 서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싸움이다. 그래서 어떻게 기술 수출을 할지 펩트론의 입장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기대감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종근당이 또 1조 7천억 기수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여기에 따른 조금 모멘텀이 좀 관심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어떻게 또 주가가 여기서 좀 전환이 되는지 정도 이슈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오늘 이것도 조금 이상했거든요. 딱히 뉴스도 없었는데 장중에 갑자기 마이너스 25%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거의 3%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 살려줬어요. 다 살려주고 종가는 마이너스 7%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제가 그냥 대충 추측을 해봤을 때는 뭐 IR 하면서 뭐 찌라시가 돌았거나 또는 뭔가 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수급이 살짝 꼬이면서 순간적으로 뭔가가 프로그램 상에는 또 알고리즘 상에 뭔가가 꼬이면서 갑자기 투매를 일으키는 순간적인 이런 하락이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이유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현상으로는 이런 식의 갑자기 급락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이면 오늘 특징적인 시황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 와중에도 그래도 몇몇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들, 섹터들 잘 좀 선별을 해서 거기 내에서 욕심 없이 그냥 그럴 것 적당히 챙겨가는 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매매할 만한 종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시장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저와 함께 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주덕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반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까요. 이번 주까지 신청 마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차트 분석 위주로 많이 다루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